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26번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 권정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6번째 몽실언니와 강아지똥의 작가 권정생. 사실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문학이란 것의 역사는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학은 어른들의 전유물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오랫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장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나 그림 형제의 동화 역시 애초에 아동용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은 이야기의 원본은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 또 성적인 묘사까지 드러나는 그야말로 막장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역시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의미를 정립하며 아동 문학의 의미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후 세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아동 문학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권정생은 그 중에 백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권정생의 삶. 1937년 9월 10일 일본 도쿄의 빈민가인 시부야구 혼마치에서 태어난 권정생은 해방이 되자 1946년 외가가 있던 경북 청송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불과 10살 나이에 귀국한 그와 가족은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살아야만 했고요.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면서부터 그는 나무장수, 군고구마 장수, 일용직 근로자 등의 온갖 일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권정생은 결국 폐병에 걸리게 되었고 약을 보급받는 것도 힘들어서 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의 병세는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폐결핵에 신장결핵, 방광결핵으로까지 번져서 온 몸이 망가지게 되었죠. 게다가 그의 부모님마저 일찍 돌아가시면서 기댈 곳이 없어진 그는 아픈 몸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동화를 쓰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1967년 경북 안동의 일직교회에 종직이가 된 그는 교회 문간방에서 기거할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여름이면 구멍 뚫린 창호지로 개구리가 들어오고 겨울이면 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요. 2년 뒤인 1969년 강아지똥을 발표해서 월간 기독교 교육의 제1회 아동 문학상을 받으면서 동화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197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문명저고리와 엄마가 당선이 되었고 1975년 제1회 아동문학상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화 작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 1984년부터는 교회 문간방을 벗어나서 교회 뒤편의 언덕 밑에 작은 흙집을 짓고 혼자서 살면서 꾸준히 창작을 이어나갑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힘든 시간들을 바탕으로 그는 작고 보잘것 없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잘 표현했죠.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따뜻하게 그려내어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아동문학의 대표 1981년 몽실언니를 발표하면서 그는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발돋움합니다. 덕분에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인세를 받게 되었지만 본인은 그 시골 언덕의 흙집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작은 흙집에서도 오뚜거이 없이
검소하게 살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그가 매우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유산은 1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고요. 이마저도 출판사와 권정생 사이에서 연결다리가 되어 주었던 인물이 중간에 돈을 착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정생은 자신이 죽기 2년 전인 2005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한다. 1. 최한택 목사 민들레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2. 정호경 신부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3.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는 것이 무척이나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낭만적으로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 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췄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것은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어야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에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쓴 사람 권정생. 사람들은 이런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재산으로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정생 선생이 염원한 세상을 위한 한 걸음, 굶주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해 주십시오. 오늘 내민 손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권정생 선생님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에 전액 지원될 것입니다. 자,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의 포스터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제 예금 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측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남북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티베트 어린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처럼 죽는 순간까지 세상의 어린이들을 걱정했던 권정생은 2007년 5월 17일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쓰던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도 자신의 빈곤한 삶을 유지했고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좋은 글들을 썼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 권정생의 대표작 강아지똥과 몽실언니. 여전히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필독도서로 손꼽히는 강아지똥은 권정생이 처마 밑에 강아지똥을 보고 생각이 나서 쓴 이야기라고 합니다. 도리네 집 강아지 흰둥이가 싸놓은 강아지똥은 다른 존재, 참새, 흙덩이, 어미닭 등에게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고 나같이 더러운 똥이 세상에 왜 있나? 라는 좌절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어느 날 민들레 씨앗이 강아지똥에게 찾아왔고 마침내 민들레 꽃을 피게 하는 거름이 되는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그야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지닌 가치의 소중함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물론이고 수많은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몽실 언니의 스토리는 이보다 길고 복잡하지만 역시 아련한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떠돌이 일꾼 정씨와 부인 밀양댁의 장녀로 태어난 몽실이는 남동생 종호를 이름 모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정씨가 일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밀양댁은 몽실이를 데리고 김주사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혼을 해버립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잠깐이고 이복 동생인 영득이가 태어나면서 몽실이는 구박대기가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정씨가 김주사의 집에 찾아와서 집을 뒤집어 놓고 가자 김주사는 밀양댁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밀양댁과 몽실이를 마루에서 한꺼번에 밀치는 바람에 몽실이 다리 위로 밀양댁이 떨어지면서 몽실이의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밀양댁의 간호 덕분에 낫기는 했지만 더 이상은 한쪽 다리가 자라지 않는 바람에 몽실이는 절름발이가 되었죠. 이때 몽실이의 나이는 불과 8살이었습니다. 몽실이는 이후 친아버지를 찾아가 살게 되었고 새어머니인 북촌댁이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북촌댁은 예쁘고 착한 여인이었지만 몸이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했을 때 6.25 전쟁이 터지며 정씨는 군대로 징집을 당했고 북촌댁은 홀로 딸인 난나미를 낳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촌댁의 유언을 따라서 고모의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고모 역시 전쟁통에 사망을 한 상태였고요. 하는 수 없이 몽실이는 이 갓난아이 남나미를 업고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잠깐 어머니 집에서 살던 중 정씨처럼 군대에 끌려갔던 김주사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몽실이는 쫓겨나게 됐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난나미를 키우게 됩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 정씨가 집에 돌아왔는데 정씨는 전쟁통에 부상을 당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몽실이를 보면은 이 재혼을 해버린 밀양댁이 생각이 난다면서 몽실이를 때리기까지도 했죠. 그래도 몽실이는 열심히 국어를 해서 아버지와 난나미를 부양합니다. 얼마 뒤 어머니 밀양댁이 김주사와 가진 셋째 아이를 사산하고 심장병을 앓다가 사망을 했지만 정씨의 반대로 어머니의 임종마저 지켜보지 못한 몽실이는 이부 동생인 영득이와 영순이를 돌보기 위해서 김주사를 찾아갔지만 김주사의 새로운 아내에게 또 쫓겨납니다. 다행히 정신을 차린 정씨는 자신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 몽실이와 난나미를 데리고 서울로 상경을 하지만 병원을 찾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탓에 줄만 서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사망을 하죠. 홀로 남겨진 몽실이는 양공주였던 금년의 도움을 받고요. 이복 동생인 난나미를 부잣집 양녀로 보낸 뒤에 금년과 같이 지냈지만 금년이 자살하면서 또다시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0년 뒤 몽실이는 자신과 비슷하게 장애를 지닌 꼽추와 결혼을 해서 그가 일하는 구두방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다른 이복, 이부 동생들을 챙기며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자, 그 밖에도 점득이네, 엄마까투리, 우리들의 하느님, 내가 살던 고향은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갈아저씨, 손아저씨, 슬픈 남학신,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등 권정생은 수십 편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 보잘것없는 존재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권정생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라고 저는 감히 단언해 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사망 10년 후가 지나서야 그의 사망이 평생 그를 괴롭히던 결핵 때문이 아닌 의료사고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그가 지난 2017년 7월 14일 권정생 씨의 동생 권정 씨가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권 씨에 대해 방광 조형 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 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권 씨가 균에 감염이 되었고 그로 인해 폐혈증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라면서 피고 즉 병원은 고인의 6형제 중 한 명에게 한 명인 원고에게 고인의 위자료 3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인재였던 것이죠. 병원의 실수 때문에 병원에 감염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아동 문학가가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권정생 선생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작은 존재들의 소중한 가치를 통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